홍명보호와 같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장도혁 대표 국민의힘 상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장명보 이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아, 그래요? 예. 홍명보, 장동혁을 합쳐서 장명보, 홍동혁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했고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대패 이후로도 여전히 이제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도혁 대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또다시 이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지난주 26일에 이 매일신문이랑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각각 이제 출연을 하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의원, 그리고 또 오늘 좀 추가로 나온 자료를 보면 여기 김조혁 최고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 사진을 지금 띄워놨는데, 예, 이 사진이 이제 뭐냐면 강명구 국민의원이 오늘 오전 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당직자가 보낸 이 국민의힘 의원 징계 관련 문자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언론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여기 보면 김조혁 최고의 이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 한동훈 선거 지원 멤버에 여기 진종호 의원, 또 박상수 전 의원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우선 김조혁 최고는 그 전에도 징계를 한번 받으셨죠. 예, 징계를 받았다 제명을 당했죠. 그렇죠. 제명을 당했다가 가처분 신청해서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해서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좀 이렇게 징계 정치가 다시 추진되는 걸 두고 당 내에서도 반발이 클 것 같은데, 먼저 김정일 평론가께 이 징계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 좀 뭐라고 보시는지. 아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그러겠죠. 예. 장도혁 대표 입원했을 때 당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지지율도 올라가다가 장동혁 대표 딱 퇴원하니까 지금 지난주 한국갤럽 2% 빠져서 29에서 27로. 예. 뭐 그것만 영향을 줬겠냐마는 장도혁 대표 없어도 당이 잘 굴러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나 없는 자리에서 넘버원 다툼은 참을 수 없어 그러고 이제 나오셨는데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이제 정치적인 결사체고, 여기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 비슷한 당연히 하나의 목표가 있지만 선거 승리라는 예. 거기에 그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승리하게 하나의 목표를 쟁취하게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장도혁 대표가 못했고, 지난 지방선거에 네. 결과가 안 좋았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징계 정치, 협박 정치, 공포 정치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다고 뭐 리더십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 방식은 한번 해봤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계속 이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이대로 가겠다. 당을 볼모로 삼아서 그냥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 자기 정치 하겠다라는 거고, 나오는 것도 꼭, 예. 그러니까 유튜브들 꼭 나와요. 맞아요. 왜 당대표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맨날 김어준만 나간다고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근데 그 김어준보다 그러니까 정청래보다 한 3-4배는 저 유튜브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훨씬 더. 정청래는 예.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나갔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요? 예.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나간 게 아마 당대표 하면서 3번인가 4번인가 그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는 뭐 맨날 나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그러니까 불리한 얘기는 듣지 않고 비판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아예 출연도 안 하면서 예. 그냥 오직 저렇게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 뭐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홍명보가 나왔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참 이게 또 이번에 거론된 게 한동훈 의원을 선거 운동 때 도왔다. 이걸 또 약간 징계 사유로 지금 거론하는 분위기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근데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이 부산에 내려가서 밥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치킨집에 앉아서 밥 먹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됐죠?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예. 뭐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심정적으로는 응원한다는 게 더 명백하겠죠. 예. 근데 단지 밥 먹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걸 징계할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올라온 것도 거기 무슨 뭐 배현진, 김종혁, 박상수 등, 진종호 등 뭐 경고? 뭐라고 돼 있죠? 주의 조치? 주의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주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 검토해 봤더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내부 결론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사 아니에요. 판사니까 법률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징계 카드를 내어 보내느냐? 예. 이거는요.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보면요. 궁지에 몰린 독재자들이나 군부 정권이라든가 뭐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예. 어? 푸틴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에 대한 불만을 딴 쪽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팀은 결속해요. 예.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아까 뭐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내가 없어도 당은 잘만 돌아간다. 예. 내가 없어도 지지도는 알아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니까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부여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을 만들고 뭐 독일의 칼 슈미트가 정치란 아군과 동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적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적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동지야. 이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려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강성파들 중에서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잘 먹힐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장동혁 대표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떠났어요.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도 다 떠났어요. 예. 단지 이걸 잘못 건드리면 파국이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대통령 그리고 당원들의 혹은 당내 의원들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런 당 대표가 예.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네. 좀 쉽지 않은 거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뭐 장 대표가 그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직접 실명을 거론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당선에 굉장히 좀 큰 도움을 줬던 이 김재섭 의원도 지금 약간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이 김용태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이분들은 왜 거론을 좀 했다고 보시는지. 만만하니까 고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그냥 뭐 특히 젊은 정치인데 근데 뭐 막 그때 친한계라고 불렀나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다 친한계도 아니잖아요. 우재준 의원만 친한계고 다 독립적으로 뭐 움직이는 분들인데 네. 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3명 중에 김재섭 의원은 이번에 오세훈 시장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든요. 정원호. 예, 정원호 검증 혹은 뭐 네거티브 뭐 이거를 해가지고 정원호 후보 표를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강성보수에서도 김재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보면은 아, 그런가요? 김재섭 싫어했던 사람들도 예. 그리고 뭐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분석한 건데 김재섭의 페북에 79개? 79개의 페북에 76개가 민주당 비판이고 3개가 당내 비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내부 총질을 했다고 예. 그가 보기에는 내부 총질이지만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동의를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도 안 지면서 예. 선거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참 이게 흥미로운 점이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지난주 이제 23일에서 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9%. 응답이 사퇴해야 된다 응답 39%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게 뭐 매번 지지율이 이렇게 좀 당 안에서는 견고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죠. 뭐 지금 보면 민주당이 그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예. 엄청 싸우고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국정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검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아직 원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를 바꾼다. 이거는 조금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예.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더구나 이제 본인이 그 사퇴하거나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강제로 그러면 이게 싸움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당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가 또 더 이제 지지도 떨어지고 막 이러는 절반 가까이로 또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예. 그런 응답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도중에 이 종합특검 관련 속보가 떴는데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해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입건했다. 이런 누구야?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입건 이 속보가 떴네요. 체포방해 관련해서 예. 세포방해라면 관저에 있을 관저에 때인가?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관저에 만났던 사람들. 뭔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이거. 내용이 아직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는데 음.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오늘 국민의힘 의총은 좀 내용이 어떤 게 다뤄질 거라고 보시는지 김종혁 최고. 국민의힘 의총 2시에 하잖아요. 예, 지금 2시에 하는데 예. 대통령도 2시에 지금 아마 저희 그 평소보다 지금 시청자가 많이 적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다 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 발표하시는데 예. 그치.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의총 그것도 하니까 그 의총에서 또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이 두 개의 큰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예. 가 있을 건데 오늘 의총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아까 이제 그 의원 그 대한과 미래 소속의 한 의원한테 얘기 들었더니 네. 어저께 대한과 미래가 장도혁 대표를 막 공격하는 독재자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공격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근데 그게 원내대표하고 얘기가 좀 된 건가 봐요.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우리가 이런 성명을 내겠다. 장 대표가 뭐 페넌마이크니 뭐 이런 데서 저 대구매일신문 예. 이런 데하고 뭐 인터뷰를 하면서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굴 잘라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공격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일 저 의총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일단 그 공격하는 걸로 가름하기로 하자.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 다른 분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대한과 미래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은 이렇게 크게 공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아마 뭐 이렇게 심각한 논란은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김주인 평론가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번에 징계 이런 카드를 꺼내면서 장도혁 대표가 실제로 뭐 거론했던 의원들 중에 실제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경우 이게 좀 징계가 가능한 쟁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이게 뭐 가처분 소송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장동현 대표한테 징계하는 게 중요하지. 예. 아니 김종혁 최고 이제 징계 받았다가 가처분 인용돼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네. 불안 소송 또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잘 될지 그게 이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징계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뭐 예. 가처분 걸려면 걸고. 그럼 또 시간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계속 뭉개고 가겠다라는 거고 징계 국면하고는 아마 별로 상관이 없게 장 대표의 거치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하나는 지금 선거 소청 내놨잖아요. 예. 선거 소청이 이제 2달 안에 꼭 2달 채울 필요 없어요. 2달 안에 선관위가 이제 이거에 대해 답변해야 돼요. 예. 그게 대략적으로 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8월 뭐 초중순에 나오면은 그때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일단 책임론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선거가 끝나면은 예. 지금은 이제 저쪽에 포연이 자욱하잖아요. 근데 사물이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장도혁 체제로 가는 게 맞냐 이대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웬 정기국회 들어가면은 그때는 좀 있으면 국정감사하고 좀 있으면 이제 예산안하고 뭐 이러면은 못 바꿔요. 바꾸기 어려워요 또. 예. 또 이제 내부 총질로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격렬하게 한번 붙고 거기서 만약에 되면은 이제 네. 비대위로 가서 비대위가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하고 전당대회 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100% 8월 달에 바뀐다라는 건 아니고 예.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질이 멸렬하게 대하 막장 드라마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 8월 초가 또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좀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차라리 이렇게 좀 뭐 당이 더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빠르게 복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좀 복당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안 시키니까 그렇지.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예. 한석이 아쉽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은 소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좀 우리 당으로 와주십시오. 이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왜 처음부터 나 그 당으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공언했는데 오지 말라 그래요.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공안증이지. 나 너 무서워. 나 너 들어오면 내가 너무 비교돼서 너하고 비교돼서 나 쫓겨날 것 같아.
그거잖아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괜히 이런 표현을 모르겠지만 찌질하다라고. 좀 찌질한 거죠. 이게 뭐야? 그럼 당연히 이거 저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면은 어서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서 예. 대여 투쟁을 벌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신 공격 잘하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잘 싸우대. 나와서 총대회가 한번 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게 합리적이고. 근데 예.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된 사람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당 의석 늘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말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찌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누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찌질한지 좀 실명 좀 얘기하면 장 대표가 실명으로 했으니 찌질한 사람 누굽니까? 그냥 그거 얘기하면 뭐 이제 다시 제명에 빌어갈 수도 있고. 제명이야 제명. 본격적으로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띄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이 메가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두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피지컬 AI 또 AI 데이터 센터 분야 관련 기업들도 약 10년에 걸쳐서 2천조 규모의 이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건데요. 지금 대통령과 또 산업부 장관 계속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서남권 대규모 신규 투자로 압도적 반도체 공급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께서 했는데 가장 이제 핵심인 이 호남권 삼성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뭐 그 내막이 궁금하다. 정부의 압박이 있어서 호남으로 선정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두 분 생각을 물어볼게요. 먼저 김주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확하게 이제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고 뭐 실제로 2천조 원이 될지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역대 어떤 정부도 해보지 못한 막대한 금액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 예. 정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오늘 여기에서 배석한 기업이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는 나왔고 LG전자, 퓨리오사 로보티즈, HD 현대 로보틱스, GS, KT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다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반도체 공장 이게 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중부 쪽에는 거기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이제 짓고 예. 그리고 영남 지역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공단 중심으로 피지컬 AI를 투자를 하고 그래서 호남에서 반도체를 좀 더 많이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뭐 저기까지 이제 피지컬 AI로 가서 AI 강국이 되겠다 이런 비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예. 가장 논쟁이 되는 게 이제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주장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해는 하는데 왜 호남은 안 되나? 저는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라는 거는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지라는 거는 현대 정치나 이 트렌드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옛날에 기업 자율로 하다가 신자유주의에 모내하다가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거나 예. 국가가 같이 기업하고 협력을 하거나 이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만은 미국이 요즘 시진핑이야 트럼프야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하지 기업한테만 맡기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을 비틀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넛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예. 넛지 이론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쿡쿡 찌르는 행위를 넛지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근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행동을 이제 유리한 그거를 이제 행정지도 뭐 대통령은 뭐라고 했더라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에 가깝다라는 거고 예.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 돈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어느 지역에다가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과연 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대단히 그 미래의 그 전망이 밝은 곳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투자를 해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이든 예. 자본이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저 나라는 아직도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현대든 아니 삼성이든 아니면 하이닉스든 간에 코끼에서 끌려다니는구나 예. 라고 생각해서 야, 저기다 돈 왕창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수익 못 올리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사실은 예.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떠드는 것보다는 그게 먼저 좀 반응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저는요 정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기업들을 불러다가 줄줄이 불러다가 이렇게 무슨 행사하듯이 무슨 고지점령하듯이 하면서 뭐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시대에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행정 지도를 한다는데 누가 누구를 지도해요? 자기들이 뭘 한다고 지도를 해요? 자기들은 몇 년 있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정부가 무슨 지도나 관치를 하지 말고 기업들 스스로가 가장 좋은 최적의 입지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라. 그래야지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게 결국은 그 주주들에게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삼성 자동차 부산의 녹산 공단 옆에 있는 데다가 지으라고 했었잖아요. 삼성은 그때 제가 알기엔 평택 어딘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중국에다 수출하려고. 예. 평택항을 통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YS 정부였을 거예요. YS 정부가 야, 내 고향인 그 부산에다가 지어라는 식의 압력을 가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지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 그 뻘밭에다가 공장을 그 무거운 장치 산업 공장을 지으니까 어마어마한 파일을 갖다가 수백 개 박아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수천억의 돈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IMF 맞아서 부도나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글쎄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정권이라는 것은 예.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거기서 계속 영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그 잠깐 있는 기업이 그 권력이 기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과거의 개발 독재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과 현대처럼 전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는데 예. 이거를 무슨 3류 4류 소리를 듣는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는 거는 저는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서 이 반도체 투톱 회장들이 각각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방금 이제 속보로 처음 이제 이재용 회장 워딩이 올라왔는데 반도체 새로운 단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공정 경쟁이 있었느냐를 두고도 좀 지적이 나오는데 이재용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재용이 4번을 연속으로 얘기했는데 네. 광주에는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HBM 팹, 천양, 온양 등의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고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고 차세대 조선산업 경남 거제에 지속 투자하겠다. 예. 지역 안배를 잘하시네요. 하도 여기저기 논란이 생기니까 여기에는 못 투자하겠다 지금. 기업이 이러는 거 봤어요? 얼굴은 기업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투자! 이거 정부가 재용이 형 못 믿어요 지금? 아니 정부가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그렇죠. 그러면 내용이- 사실 예. 기업이 이렇게 하면 이 지역의 주변에 땅값이라든가 투기 수요 같은 것도 생기고 예.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고 전격적으로 준비 다 한 다음에 확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무슨 빵빠레 울리고 무슨 여기다 뭐 할 거고 저기다 뭐 할 거. 이 주변 땅값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분명히. 예. 아니 이렇게 하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이 좀 안정되겠지 그럼. 도대체가 아니 서울 땅값 서울 집값 그렇게 뭐 임대차 3법이니 뭐니 예. 뭐 무슨 규제니 뭐니 해갖고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는 이제 전국으로 이게 가는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돈이 좀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 사실 삼전 닉스 제외하고 시장 그 주식 시장 다 안 좋아요. 다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약간의 미라지 그 환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조심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이거를 오히려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되고 국민연금 중에 30%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원래 18%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28% 얼마로 올렸다가 그 28%도 넘어가갖고 지금 60종가를 지금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내면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내는 연금의 30%를 국내 시장에다 투자한다는 것도 스위스 같은 그 나라에서는요 아예 국내 시장에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는 기업들 다 끌어다가 어디다가 지어라고 미리 발표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얘기하네. 광주, 충청 어디 경남 거제까지. 이게 무슨 관치국가입니까 이게? 예. 박정희식 경제개발 오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나 통하던 방법이에요. 아니라니까 새로운 뉴 노말이라니까 이거 왜 그래? 박정희 대통령 좋아해요 저는. 그럼 민주당에서 단체로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가든가. 참배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잘한 건 잘한 대로 인정해야지. 박정희가 잘한 건 있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브리핑도 그렇지만 그 전에 X에 올렸던 게시글 뭐 하루에 6개씩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설명 중에 윤석열 정부 때도 호남 반도체 산업을 공식 확인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네, 그때 이제 광주 전남이 결국에는 탈락을 했잖아요. 이 배경을 두고 지금은 아예 공모 절차도 없고 뭐 유치 경쟁도 없었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경쟁 절차는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전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균형 발전의 대의를 좀 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거는 더 강화하고 예를 들면 피지컬 AI는 창원이나 울산이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이미 이 공장이 있는 데에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가 나오니까 현대차도 거기 있으니까 그런 데는 그런 걸 더 강화하고 호남 쪽이 워낙 비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한 것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뭐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데 일단 호남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된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야 된다. 예. 그 오늘 이제 브리핑 때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이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현 최고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대통령한테. 예. 문재인 대통령 때요 무슨 일자리 전광판 만들어 놓는다고 생쇼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거 한번 가봤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일자리 그거 전광판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실 불 끄는 거 그것까지도 그런 거 용역 준 다음에 그거 다 일자리라고 그러고 길거리에 이거 뭐 이렇게 수신호 하는 사람들만 잔뜩 늘어났어요. 풀 뽑기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네. 그거 다 일자리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다 세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부채 1,200조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예. 물론 본인이 1,200조까지는 아니었어요. 퇴임할 때는 1,000조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렇게 1,200조 금방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모든 경제를 챙겨요. 아니 왜 대통령이 모든 경제를 챙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해야지. 예. 자기가 뭔데 대통령이 뭘 얼마나 전문가라고 그걸 앉아갖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지도 않고요. 예. 근데 이분도 약간 병 걸려 대통령병 비슷하게 생기시나 봐. 예. 대통령 1년 지나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 왜 이러시죠? 아마 좀 임기 안에 어떻게든 큰 변화를 이끌려고 굉장히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평론가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구조가 좀 뉴노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예. 너무 자유방임으로 간 게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그래서 그런 순수한 자유방임은 좀 환타지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부분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데 예. 큰 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호남권을 지적하려면 결국엔 대안책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지금 지역 감정으로
대표로만 또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 김주인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전 세계에서 이 기업한테만 맡기는 그런 구조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저만 많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김주혁 최고는 또 하실 말씀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호남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 근데 호남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나 충청도에 했으면은 국힘이 이렇게 난리가 났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에 한다니까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뭔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 엄청난 선물을 좀 줘서 야 정청래가 아니고 이재명이 미는 누구야 총리나 김민석 총리나 예. 송영길 을 찍으란 말이야라는 사인처럼 몰라 제가 비비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비 틀렸어. 그렇게 들려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니 이거는 내가 반박을 좀 해야 되겠어. 예. 일단 이거 먼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먼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비슷한 얘기 이 했더라고요. 타이밍에 왜 발표를 했을지 이런 궁금증이 같이 있는 것 그럼 같아요.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이게 너무 색안경을 좀 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 갑자기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니까, 와, 우리는 원래 정청래를 내가 지지해. 권리당원들이 특히 중요한 여론조사보다 권리당원이 영향을 준 거고, 권리당원들이, 와, 나는 평생 정청래였는데 갑자기 김민석을 찍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고? 아니, 예.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여당에서 막 엄청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그런데도 예. 추경호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너무 대한민국 유권자와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거가 예. 국민의힘 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서 거기에 지금 당 밖에보다 더 원수야 지금 정청래 그쪽은 친문들하고 친명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좀 우습게 보는 이거 평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식의 지금 트렌드가 있냐면은 뭐 예. 깊게 들어갈 건 아닌데 뭐냐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 박정희식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옛날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이제 기업들에 맡기고 이랬잖아요. 근데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를 지금 막지를 못해. 중국은 거의 주요 그 핵심적인 산업을 아예 국가가 보호하고 당이 아예 그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거를 산업을 같이 키워나가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히토류예요. 히토류는 옛날에 중국에 안 만들었어요. 예. 근데 다른 데들을 정부가 아예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가는 게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러면은 우리 밀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예를 들면은 뭐 자기네 나라로 유치를 한다든지 산업을 보호한다라지 하는 게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예.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짓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기업에 놀리면은 뭐냐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되면은 여기에 10기가와트에서 16기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해요. 예. 이 전기 어떻게 기업이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기업의 논리라면은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에서 1.4기가와트거든요. 예. 그럼 여기다가 용인하고 화성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한 5개 지으면 돼요. 기업이 직접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면 삼성이 외주를 맡겨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규모 송전망을 지금 전남에서부터 아니면 저 경상도에서부터 송전망 다시 다 깔아야 돼요. 예. 한전은 무슨 죄인가요 그러면은? 한전이 왜 그거 깔아줘? 거기도 지금 주식시장인데 주식이 공개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업한테 맡긴다라는 거는 이미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예.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용인 이 클러스터 단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허가도 안 나는 데예요. 네. 허가를 정부가 내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 네. 그러니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
정무적 판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왜 호남이냐? 2023년에 그때 산업통상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예.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그때 광주 전남 지역이 성적이 제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예. 물론 뭐 후공정이긴 하지만 그때 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장점이 뭐냐면은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데 네. 태양광은 지금 거기에서 대략 10기가와트 정도 지금 생산을 해요. 예. 이거를 지금 4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에요. 주요 국가 12%거든요. 예. 동남아시아도 35에서 40% 가고 유럽은 지금 50%는 독일이나 이런 데는 60%까지 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업 전략이라든지 예. 이제 무역 장벽이 되고 있거든요. 당장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거를 늘려야 돼요. 그럼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으면은 이거를 송전망을 다 깔아야 돼요. 그 송전망 하나 까는데 예. 송전탑 까는데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 우리 동네에 오면은 다 난리예요. 예. 그 왜 우리 동네 까냐고. 이쪽에 혜택은 용인이 보고 서울이 보는데 왜 이거를 다 까냐고.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많이 생산하는 데에서 가급적이면 붙여서 하는 게 또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면 그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다 지어서 돌리든지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핵발전소 지어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예. 용인이나 여기에서 무의도 본인이 끌어오면 돼. 그거를 안 해주고 같이 전략적으로 만드는 게 이거고 네. 호남이 그래서 최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수도권에 더 선호하겠죠. 예. 그런데 수도권이 지금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이천에, 청주에, 용인에 그리고 예. 분당에 R&D 센터 있고 삼성전자는 평택, 기흥, 화성, 온양에 있어요. 네. 중부권엔 더 지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남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호남이 아니라 경상도에 더 나은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차라리 생산적인데 예. 뭐 밑도 끝도 없이 안 된다. 파이비 틀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전략적으로도 분산을 해야 돼요. 예. TSMC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중부, 남부로 아예 3개를 구분해 놔가지고 예. 전략적으로 분산시켜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태풍 오고 지진 오고 중국에 언제 때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북한은 없습니까? 중국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기온상으로도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쪽에 다 몰아넣는 게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분리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SK는 지금 일본에다가 지으려다가 지금 이거 도리 그 정부 설득으로 지금 여기다 짓는 거예요. 네. TSMC도 지금 구마모토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호남이냐, 왜 호남은 안 되냐를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차라리 하면은 조금 더 생산적이겠다. 예. 근데 뭐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했다라는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걸로 지역 감정을 막 이렇게 자극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예. 아니, 근데 맞는 얘기인데 네. 왜 호남은 안 되냐가 아니고 왜 호남이 이어야 하느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전력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 저는 사실 아무런 지역 감정이 없는 사람이고 예. 그 국대 균형 발전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입장인데. 네. 근데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도 처음에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호남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니라 충청과 이쪽 예를 들면 경상도에는 로봇, 그 다음에 충청도에는 데이터 센터. 예. AI. 데이터. 그다음에 그 호남에는 그 AI. 뭐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 예. 나머지 두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호남 얘기만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다들 이건 무슨 저 선거 앞두고 이제 호남에다가 뭐 하나 정권 잡았다고 하나 차려주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거는 예. 사실은 그 AI 그 반도체 그 산업은 항상 아주 일정한 부분에 그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예. 근데 태양광 같은 것은 그 넘쳐날 때하고 부족할 때가 들쑥날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태양광을 하지만 얘네는 다 그 전력 그리드가 연결돼 있어서 넘칠 때는 프랑스로 넘기고 부족하면 또 이쪽에서 수입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하나 덩어리로 유럽 전체가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홍수라든가 뭐 갑작스럽게 가뭄은 뭐 아니지만 그 자연재해 같은 게 있을 때 태양광이 과연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수의 문제인데 용수는 진짜로 뭐 순수 자연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이 그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깨끗한 물이 안 들어가면 그럼 정화라도 해서 쓰면 되죠. 돈 들어도 정화해서 쓰면 되죠. 근데 영산강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항상 물 부족으로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금강에서 가져다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물은 왜 우리 거 갖다 쓰면서 뭐 혜택은 왜 니네가 다 누리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인력 부분인데 예. 사실은 그 우리 연금공단 같은 거에 그 투자하는 전문가들을 전주 어딘가 뭐 거기다가 그 본사를 차려놨더니 다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나 애들 교육 때문에 안 되겠어. 예. 라고 해서 우수한 사람들 다 그만뒀다고 뭐 보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이거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수 인력들이 지방으로 가야 돼요. 예. 이것만 서울에만 집중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안 된다가 아니고 왜 거기가 돼야 된다.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돼야 되고 예.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설명 위주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앞뒤 단추가 거꾸로 끼어진 듯한 야 이거는 뭐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기업들도 그렇고 설명을 듣는 저 같은 어떤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더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야 그러다가 너 그거 투자 망하면 네가 정부가 책임질 거냐? 너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책임은 기업이 다 져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 국민이 등골 빠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네가 결정해? 그거 기업이 하게 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주혁 최고가 말씀하신 거 다 새겨들을 필요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전력은 당연히 태양광만으로 안 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태양광만으로 무슨 공장을 돌리는 나라는 없는데 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 막 너무 여름에는 전력을 꺼버립니다. 이걸 생산을 해도 이거 왜냐하면 과부하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전기가 부족해도 블랙아웃이 생기지만은 예. 전기가 넘쳐도 블랙아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계속 앞으로 투자를 늘려야 돼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니면은 송전망을 다 깔아야 돼요. 다 수도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부 보조 역할로 해결하는 거랑 여기에 같이 ESS 장치를 공장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2조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예. 전력을 낮에 했던 거를 저녁에까지 이제 저장해 놨다가 계속 돌릴 수 있게 하고 다른 전기망하고 다 연결을 해야죠. 그건 이제 한전하고 국가가 할 몫이고 네. 물 부족은 저도 이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 물이 안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낙동강도 예를 들면은 여름만 되면은 녹조 껴가지고 거기가 지금 맨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정부가 이제 수자원공사나 그래서 오늘 수자원공사도 지금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아직 설명 못 들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인재 문제는 참 이게 어려운데. 중앙일보가 그 기사를 썼어요. 예. 반도체 인재 남방 한계선은 평택인데 호남에 갈까?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평택 밑으로는 공장도 짓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농사는 영남하고 호남은 예. 소나 키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옛날에 창원이나 이런 데 키울 때는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갔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강훈식 실장이랑 좀 예.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전은수 대변인이 예. 나갔잖아요. 의원이 됐죠. 거기 이제 울산 출신이잖아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아산에 토박이가 없대요. 울산 사람이 30%가 넘는데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가 커졌잖아. 그리고 울산이 약간 하락했잖아.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냥 공장 생기면은 전국에서 다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이탈이 너무 많잖아요. 예. 대구든 뭐 부산이든 그러니까 지역의 거점에 하나씩 만들어져 가지고 최소한 그 인재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들 빠져나가지고 대학에 나온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일자리 찾아서 꼭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이 최적의 단점도 있죠. 뭐 이런저런 이것도 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정부가 지금 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뭐 하여튼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네. 근데 사실 호남 같은 경우는 그 환경운동한 분들이 태양광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를 다 해체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4대강도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아, 보. 4대강 지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20조 투여했다고 뭐 국민 혈세 20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네. 4대강 만들어진 다음에 홍수하고 가뭄이 사라졌어요. 할 수 없으니까 매일 보도하는 게 그때 녹조 보도만 매 하는데 요새는 녹조 보도도 없습니다. 예. 녹조 보도도 안 해요. 처음에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줄창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야 저거 만들어서 4대강 만들어서 보 만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모양이다. 환경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모양이다. 근데 그로부터 십몇 년 지나서 그런 얘기 있습니까? 이제 녹조 보도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그 홍수나 가뭄 그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보를 해체하겠다고 그럽니다. 보를 해체하겠다면서 물 부족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물 많이 들어가는 그 AI 공장을 짓겠다고 그래요. 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안정적인 원전 전기가 공급되는 저쪽 울산 근처에다 그러면 저 AI 공장 지어라. 그럼 거기는 그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항상 공급할 수 있고 물도 거기가 훨씬 많지 않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어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섣부르게 진단을 하는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가장 진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업인들 본인들의 돈이 걸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SK나 삼성이 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호남에 투자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보름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투자한다. 라고 바꾸는 것이 외압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게 관치금융이나 이른바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억압이 아니면 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슈가 계속 좀 굴러가고 커질 것 같아요. 또 주식시장도 연결돼 있고 말씀하신 집값 문제도 여기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한번 바짝 따라가 보겠습니다.